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희생은 젊은이들이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고 군대를 보낸 자식도 손자도 없다면 어떨까요? 지난 4일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을 냈고 같은 날 윤석열은 이를 제거했지요. 그러니까 4일 남북의 실질적 평화협정이었던 9.19 남북군사협의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어 다시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고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최해병 사건으로 해병대를 초토화시키더니 이번엔 아예 국가안보를 초토화할 생각입니까? 김용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풍선 때문에 총과 총, 대포와 대포를 겨누겠다는 것입니다. 총을 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한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권 유지를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섰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의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럼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 10배. 이게 기분 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청래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DMZ 주변에서의 적대 행위가 다시 시작되고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대북, 대남 확성기에서 뿜어낼 전쟁 기운이 참으로 걱정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목함 지뢰 사건이 터지고 대북 확성기가 설치되고 북한은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을 때 이러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동안 국내를 빠져나간 돈이 수십조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남북 긴장 상태가 높아질 때 경제는 불안하고 외국 자본은 철수합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합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줄여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관리가 곧 우리 경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자극하고 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남북 모두 자제를 촉구합니다. 자, 이제 10%대 지지율 진입과 동시에 탄핵으로 질주할 윤석열 정권이 온갖 쇼를 해봐도 안 될 때 결국 마지막 카드로 꺼내는 것이 남북의 군사도발, 국지전 혹은 전쟁 발발까지 가는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계엄 세력들의 저승사자가 바로 추미애 장군이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추미애 의원은 국방위를 선택했습니다. 타이밍 절묘하게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긴급 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주세요. 탄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폭탄급 발표를 멈춰 있건만 만만한 백성들아, 답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권은 정작 북한의 토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대통령이 남북 평화 위에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고자질 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가 참석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적개발 원조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로지 이념 외교, 가치 외교만을 앞세워 미국과 일본만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에 주목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들이 좀 민망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연대를 강조하면 그만이지 북한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더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곳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 정찰 위성을 4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에게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은 과거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두고 수교 전쟁을 벌인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물론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북한을 압도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초대해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고하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협조를 구하다니요. 윤 대통령 취임 전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풉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 도발을 고자질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무력화한 이 마당에 풍선이 포탄이 되지 말란 법 없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제발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4월 지지율 10%대 폭락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꺼내 위기를 모면하더니 다시 10%대 위기가 오니 포항 해저 석유가스를 난데없이 꺼낸 것인데 결국 10%대로 진입하면 마지막으로 전쟁 카드를 꺼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지 않으면 국민과 대한민국이 종식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